60대 이상. 지금 이 말씀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부드럽고 담백하니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저도 두부 자체를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두부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과 함께, 얼마나 자주 드시느냐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두부가 가벼운 한 끼가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콩팥을 지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건강을 챙기려고 두부를 열심히 드셨는데 정작 검사표는 더 나빠진 분들을 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박만석 어르신 72살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술도 거의 안 하시고 고기도 줄이고 두부를 건강식이라 믿고 자주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부침, 점심에는 두부 조림, 저녁에는 찌개 속 두부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짠 반찬과 함께 드셨고 국물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것만 먹었다고 생각하셨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약간 붓고 소변 거품이 많아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는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듯 박 어르신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허리가 묵직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발목이 잘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콩팥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추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이 마지막까지도 두부는 몸에 좋은데 왜 이러냐고 물으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두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60대 이후에 콩팥은 젊을 때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버티던 식습관도 나이가 들면 조용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라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다고 크게 외치지 않고 붓기나 피로, 소변 변화 같은 작은 신호만 보내다가 어느 날 검사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부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조합이 위험한지, 왜 60대 이상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식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습관이 정말 콩팥을 살리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두부 자체를 너무 착한 음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순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마치 채소처럼 마음 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부를 둘러싼 식탁 전체가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짠 반찬과의 반복입니다. 두부조림에는 간장이 많이 들어가고 순두부찌개나 된장찌개에는 국물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김치, 장아찌, 젓갈까지 곁들이면 콩팥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염분이 많은 식사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 문제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사가 콩팥의 작은 혈관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본인은 두부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부를 핑계로 짠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양 조절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두부는 고기보다 가볍게 느껴지니 반모, 한 모를 금방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끼 중 2끼, 심하면 3끼 모두 두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부도 결국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은 분, 단백뇨가 있는 분에게는 이런 반복이 부담이 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이 오히려 콩팥에는 쉬는 시간 없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성이니까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양, 함께 먹는 반찬, 짠 정도, 현재 내 몸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 두부가 건강식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무제한 허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음식궁합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점입니다. 방송이나 주변 사람 말만 듣고 몸보신이라고 여러 음식을 한꺼번에 섞어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처럼 배출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조합도 60대 이후에는 붓기, 야간요, 피로감, 소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광고를 믿지 않고 들어온 대로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기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소변 거품이 많아지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콩팥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두부가 문제라기보다 두부를 둘러싼 익숙한 식탁의 구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드럽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담백해 보인다고 경계심을 놓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에는 몸에 좋다더라보다 내 콩팥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이제 콩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콩팥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콩팥은 몸속에 달린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어느 정도 더러운 물도 걸러냅니다. 하지만 20년, 30년, 40년 쓴 필터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이 이미 지쳐 있습니다. 물길은 좁아지고 때가 끼고 조금만 찌꺼기가 몰려와도 쉽게 막힙니다. 60대 이후의 콩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계속 콩팥을 지나갑니다. 콩팥은 그 피 속에서 필요 없는 찌꺼기와 수분, 여러 성분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젊을 때는 이 일을 잘 버텨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필터의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내던 것도 남기고 예전에는 쉽게 내보내던 것도 버거워집니다. 콩팥으로 이어지는 작은 혈관은 낡은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겉에서 물은 나오지만 안을 열어보면 녹이 슬고 찌꺼기가 붙어 물길이 좁아져 있습니다. 혈압이 오래 높았던 분, 당뇨가 있었던 분, 짜게 드셨던 분은 그 수도관이 더 빨리 상합니다. 그러니 같은 두부를 먹어도 젊은 사람과 70대 어르신의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두부 한 조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두부조림에는 간장이 들어가고 찌개에는 국물이 있고 옆에는 김치나 젓갈이 따라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몸에 좋다는 다른 음식까지 더합니다. 그러면 콩팥 필터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 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성분들은 몸 안에서 만나면 마치 물에 시멘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흐르는 듯하다가 점점 엉기고 남습니다. 마당에 시멘트를 개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질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히 굳습니다. 젊고 물길이 넉넉할 때는 어느 정도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터가 낡고 수도관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그 찌꺼기가 구석에 달라붙고 바닥에 남고 반복되면 점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염분입니다. 짠 음식은 콩팥을 계속 두드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한 번은 괜찮아 보여도 매일같이 반복되면 결국 금이 갑니다. 짠 반찬, 짠 국물, 짠 양념과 함께 두부를 드시면 콩팥은 찌꺼기만 거르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수분 균형까지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통증이 없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원래 조용한 장기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한두 방울 새면 대야만 받쳐놓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쪽 나무는 이미 썩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도 그렇습니다.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조용히 손상되다가 어느 날 검사표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콩팥 필터가 지금 얼마나 낡았는지, 내 수도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내 식탁이 시멘트처럼 찌꺼기를 남기는 구조는 아닌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굳게 믿는 오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두부는 무조건 건강식이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잘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아무 양이나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식도 잘못 믿으면 독이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부드러우니까 콩팥에도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입에 부드러운 것과 몸속 처리 부담이 적은 것은 다릅니다. 죽이나 국수도 입에는 편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씹기 편하다고 목 넘김이 좋다고 해서 콩팥에도 무조건 쉬운 음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식물성이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콩팥은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양과 반복 횟수, 함께 먹는 반찬, 현재 내 몸 상태를 함께 봅니다. 고기는 줄이면서 두부는 마음 놓고 늘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짜게만 안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짠 음식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양념만 줄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부를 먹고 내일 두유를 마시고 모레는 청국장을 드시면서 전체 콩식품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은 음식의 겹치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겹치면 콩팥에는 일이 많아집니다. 네 번째 오해는 좋다는 조합은 무조건 내게도 좋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먹고 좋아졌다더라. 방송에서 보약처럼 말하더라. 인터넷에서 같이 먹으면 최고라더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십시오. 콩팥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약 복용 여부도 다르고 배출 능력도 다릅니다. 남에게 좋았던 조합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은 통증으로 먼저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 야간뇨, 얼굴 붓기, 양말 자국, 쉽게 피곤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작은 변화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성실하게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좋다고 믿으면 꾸준히 열심히 많이 드십니다. 그러나 음식에도 선이 있습니다. 약도 용량이 있듯 음식도 적당해야 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진 분에게는 적당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의사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외래 진료는 짧고 모든 식탁 습관을 다 짚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한마디 안 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한 음식이라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식사 내용을 자세히 물어볼 때 바로 이런 익숙한 반찬에서 문제가 시작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국 두부는 선한 음식이니 무조건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두부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내 몸의 형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게 먹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께 식탁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은 두부를 하나의 단백질 식품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마치 나물처럼 여기지만 두부도 결국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넉넉히 드시는 날에는 다른 단백질 반찬을 겹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점심에 두부를 많이 드셨다면 그 끼니에는 고기나 생선 양을 줄이고 국도 맑고 싱겁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짠 양념과 국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부조림에 간장을 많이 넣고 찌개 국물까지 다 드시는 방식은 콩팥에 부담이 큽니다. 가능하면 데치거나 살짝 구워서 간을 약하게 하고 국물은 적게 드십시오. 두부가 하얗고 순해 보여도 그 주변 양념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세 번째 원칙은 두부와 함께 먹는 반찬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진한 된장국, 짠찌개, 가공식품과 함께 두부를 자주 드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과 함께 두부를 곁들이면 건강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콩팥이 싫어하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보다 식탁 전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하루 3끼 중 두부가 들어가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두부부침, 점심에는 순두부찌개, 저녁에는 두부김치, 다음 날에는 두유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에 쉬는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부는 하루 한 끼 정도로 제한하고 같은 날 다른 콩식품을 겹치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식사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두부를 드실 거라면 아침보다는 점심이 비교적 낫습니다. 아침에 이미 붓는 분은 너무 짠 국물보다 싱거운 식사가 좋고 저녁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몸의 순환이 느려지고 야간요가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녁에 짠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콩팥에 좋다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지 하고 억지로 들이키는 분도 있고 화장실이 귀찮아서 너무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발이 붓는지, 숨이 찬지, 심장 질환이 있는지, 담당 의사가 제한한 양이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미 신장 진료를 받고 계신 분은 의사가 정해준 범위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얼굴과 손이 잘 붓는지, 소변 거품이 많은지,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는지,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지,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한지를 보십시오. 이런 신호가 있으면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식사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검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제가 실제로 권하는 안전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에 두부를 드신다면 소량의 두부구이나 데친 두부의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채소 반찬, 맑은 국 조금 정도가 무난합니다. 찌개에 두부를 넣었다면 별도의 두부 반찬은 빼십시오. 순두부찌개를 드셨다면 그 끼니만큼은 젓갈과 장아찌를 멀리하십시오. 두부김치를 드신다면 김치향과 간을 크게 줄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혈압약이나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더 보수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몸의 수분과 균형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본 건강식 한 가지를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현재 약 복용과 검사 수치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식탁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어르신 혼자만 싱겁게 드시게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가족 전체가 간을 낮추고 국물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여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부는 금지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60대 이후에는 양, 간, 횟수, 함께 먹는 반찬, 몸의 신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덜 지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그동안 잘못 먹었나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꾸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는 경우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끝까지 모른 척할 때입니다. 오늘처럼 식탁을 다시 돌아보고 내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것부터 바꾸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몸은 달라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오래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콩팥은 한 번 지치면 회복이 느리지만 반대로 미리 아끼면 오래 버텨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짠 반찬을 줄이고 좋은 음식도 과하지 않게 먹고 붓기와 소변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평범한 원칙들이 몇 달 뒤 검사표를 바꾸고 몇 년 뒤 삶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잘 버텨온 훈장입니다. 다만 훈장을 단 몸은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식습관도 지금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달라졌다면 식탁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현명한 일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밤에 편히 자는 삶을 오래 지키시는 것입니다. 콩팥 건강은 바로 그 독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단순한 두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을 함부로 믿지 않고 식탁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꼭 나누십시오. 특히 두부를 건강식이라 믿고 자주 드시는 부모님, 짠 반찬을 좋아하시는 배우자,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하나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 숫자를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간장 한 숟가락을 덜고 국물을 조금 남기고 두부 양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붓기를 줄이고 미래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